안녕하세요. 행복주치 선영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P2P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P2P 투자를 제가 직접 한 내역, 투자 내역과 이자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동영상에서 제가 이번에 6개월 동안 투자 내역, 그리고 이자 수익을 공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하고, 그리고 P2P 투자를 할때 이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요런 팁은 괜찮을 것 같다는 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구글로부터 100명이 되면,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멋진 메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하 메일을. 근데 아직 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은 여러 개가 맞지 않아서인지 아직 100명의 그 멋진 메일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P2P 업체 선정 및 투자 항목. P2P 업체 선정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했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P2P 업체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업체 선정 못지않게 투자 항목을 뭘 정할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제 P2P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 이제 선정하는 이 기준이나 관점들, 그 다음에 투자 항목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P2P 업체는 전에도 제가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하는 원칙, 그리고 P2P 업체의 전체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포인트를 집어서 저번 동영상에다가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오셔서 이번 동영상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P2P 업체를 이제 제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저는 봤던 거는, 그러니까 안정성. P2P가 투자 자체가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P2P 업체를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내고, 그리고 수익성 못지않게 안정성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P2P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개 다를 저는 봤고요. 그리고 수익성은 이제 6%에서 10% 정도, 이렇게 요 간격을 조금 더 잡자면 11% 정도까지 요 정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안정성을 봤다는 거는 제가 보면 상품 분석을 하면 등급을 매겨 놓습니다. P2P 업체에서. 그래서 등급을 제가 A 등급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수익률은 6%에서 6%라고 하면 보통 은행 이자보다는 되게 많이 느껴지지만,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세금이라든지 플랫폼 수수료가 따로 나갑니다. 그걸 제외하면 은행보다는 이율이 높고, 그리고 주식보다는 이율이 낮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식보다는 안정되고 은행보다는 좀 수익률은 높은, 요렇게 제가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경영진, 그리고 이 P2P 업체의 대표들의 기사라든지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철학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점으로 봤고, 그리고 이제 투자 기간.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2014, 15년도에 P2P가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투자를 한 게 2016년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그때는 이제 초반에서 약간 성장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P2P라는 업체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게 아무리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투자하는 상품들은 겪어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보고 겪어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초반 단계였고, 이 P2P 업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이 P2P 투자가 어떻게 나에게 수익과 안정성을 가져다 줄지 몰랐기 때문에 투자 기간 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용대출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대출이 투자 항목 세 가지를 저번 동영상에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견주어 보니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면서 요런 수익성 면이나 최고 경영진이나 투자 기간 면에서 고려를 해보니 후순위 담보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후순위 담보대출로 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P2P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PF나 아니면은 NPL이나 아니면 분양대금 ABL이나 공사대금 ABL에 비하면 수익률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안정적이죠. 그래서 수익은 조금 이런 부동산 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낮지만 안정적이다고 판단을 해서 후순위 담보대출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P2P 선정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투자 항목을 정하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P2P 투자 이자 수익하고 투자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저는 테라펀딩이라고 하는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업체를 투자하게 된 기준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 대표님이 양태영 대표님인데,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거나 테라펀딩 광고, 저는 이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진을 볼 때 제가 경영진을 본 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경매 쪽으로 되게 오랫동안 했던 분이셨고, 부동산 쪽에 계속 몸을 아주 오랫동안 담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담보를 설정하는 눈이 난 정확하다고 저는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 P2P 금융업체에 등록된 업체들을 제가 그 업체들인지 아닌지 보라고 했잖아요, 저번 동영상에서. 근데 이제 한국 P2P 금융업체 회장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의 마인드나 철학이나 이때까지 해왔던 거를 믿음성에 갔었어요.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라펀딩을 선택한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담보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개인 신용 대출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대출보다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이제 동산이나 또 여러 가지 기타 담보 대출에 비해서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신용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기간이 좀 길었어요.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그래서 12개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투자 금액을 채권으로 분산해서 분산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었는데, 그 업체도 이제 12개월에서 3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나라가 그때 초반에 이제 P2P 투자로 이제 성장하는 초반 통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성장했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테라펀딩을 선택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업체하고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광고를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테라펀딩을 선택을 한 이유는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라펀딩을 선택을 해서 제가 이때까지 2016년도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3건을 했고, 2017년도에 3건, 2019년도에 7건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총 그 금액들을 합한 금액이 누적되어서 나타나거든요. 2,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투자 중인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전에는 10.90%고 세후에는 8.18%죠. 그러니까 세전에서 세후, 세금이라든지 수수료를 뗀 금액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되게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안정적이냐면, 그래서 이제 총수익, 그러니까 총수익 이자 금액이 118만 7,157원이거든요. 근데 세후가 86만 1,357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투자 현황을 보면 A등급만 13건을 했습니다. 이율은 작지만 안정성을 전 높이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이너스 때는 투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때는 투자만을 선호하고, 분산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저번에 영상처럼 분산 투자를 하면 모든 상품은 다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렇지만 안정성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A등급만 되는 상품만 분석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세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곳을 한 상품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담보대출만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예상수익 세전이 15만 2,595원이었고 세후에 세금을 떼고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11만 685원이에요. 그러면은 신청일이 9월 2일이고 상환 예정일이 4월 25일이죠. 그래서 이게 10, 11, 12, 1, 2, 3, 4잖아요. 7개월 조금 넘는 동안 이 정도 금액을 벌었으니까 예, 괜찮은 수익률 자체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를 했던 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인데, 이게 2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2019년 9월 27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이것도 한 7개월 가까이 되죠. 이게 이제 13만 6,431원인데 세후 수익률이 98,961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그런 쪽만 투자를 했어요. 200만 원을 투자했고 2016년 10월 21일 날 투자해서 2017년 8월 18일까지. 그리고 세전금액이 19만 1,964원이고 세후는 13만 9,29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또 세 곳을 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만 원 투자를 했고 2017년 4월 11일부터 2017년 9월 21일 5, 6, 7, 8, 9 한 5개월 조금 넘는 동안 53,021원인데 세후가 38,491원. 그리고 200만 원 투자를 해서 2017년 4월 21일부터 2017년 12월 29일 까지 해서 세전은 25만 1,745원이고 세후는 18만 2,595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품은 이제 300만 원을 투자해서 2017년 5월 22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해서 84,857원이고 6만 1,567원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2019년 8월 20일 날 1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라펀딩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제가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상품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투자 버튼을 눌러야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투자를 이제 할 시간이 없죠. 제가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자동 투자 기능이라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그 금액들을 예전에는 자동 투자 금액을 본인이 설정할 수 있도록 이 테라펀딩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이제 자동 투자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한 부분들은 제가 자동 투자로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동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 이제 자동 투자로 100만 원을 한 거죠. 그 7%짜리 이제 상품에다가, 이거는 100만 원인데 8%짜리 상품에 해서 지금 2019년 8월 20일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2020년 2월 27일, 9, 10, 11, 12, 1, 2 6개월 조금 넘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 수익은 35,286원, 예상 수익은 세후는 25,656원. 그리고 요거는 8%니까 조금 더 금액이 많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짜리인데 8.45%짜리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8월 23일 날 투자를 했는데 10월 29일 이거는 조기 상환이 됐습니다. 이건 조기 상환이 돼서 이제 14,815원에서 세후 수익이 1,765원이 들어왔고요. 이건 조기 상환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담보대출인데 100만원 투자해서 7.9%인데 8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9, 10, 11, 12, 1, 2 하면은 6개월 조금 넘죠. 39,822원에서 28,942원.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회차 중에 4회차
이제 그거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100만원에 7.6%, 이건 500만원에 11%짜리 토지담보 쪽으로 하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8월 27일 날 들어가서 3월 2일 날 상환 예정인데 90, 11, 12, 1, 2, 3 하면은 6개월 조금 넘죠. 7개월 조금 못 되고, 그래서 27만 8,764원이고 20만 2,184원이고요. 100만원인데 7.6%에서 8월 28일부터 3월 3일, 지금 7회차 중에 4회차 들어올 예정이고요. 6월 1일 날 요 금액이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세전은 37,891원이고 세후는 27,52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아까 그 100만원 조기 상환한 금액으로 다시 투자를, 제가 재투자를 해서 8.1% 해서 11월 7일 날 해서 2020년 11월 9일, 이거는 12개월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3번 중에 두 번째가 2월 1일 날 이렇게 금액이 들어올 거다 해서 세전은 이렇고 세후는 이렇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연 등 현황 분석 및 세금을 보면, 이제 제가 보통 우리가 지연이다, 연체다, 부실이다, 부실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P2P 업체를 볼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연체와 부실입니다. 연체가 많고 부실이 많은 업체는 피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국 P2P 금융협회 같은 데 가면 그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P2P 업체 자체의 홈페이지에도 요 연체와 부실에 대해서는 건당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까지는 지연입니다. 그런데 이제 30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연체가 되는 거고, 3개월이 되면은 부실이고요. 3개월 이상이 되면 부실 채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투자했던 게 전체 13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상환 중인 게 6건이고 상환 완료가 된 게 7건인데, 이 중에 조기 상환은 2건을 했습니다. 아까 2019년도에 보여드린 조기 상환 말고도 예전에 한 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2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가 13건이고 상환이 6건이고 상환 완료가 7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세금하고 제가 플랫폼 수수료가 따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면 이제 이게 제가 2017년도에 한 건데요. 그 6월, 7월, 8월 이렇게 상한 일자가 쭉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25%고 주민세 2.5%에서 27.5%를 나가고 있고, 그 다음 플랫폼 이용료는 월 0.1씩 해서 나중에 이 원금을 상환할 때 한 번에 플랫폼 이용료를 0.1%씩 월 해서 여기서 상환해서 빼지고 있습니다. 자동 투자 기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메인 화면에 가면 자동 투자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서 온으로 신청을 하면 이렇게 고수익형하고 초안정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안정형을 선택하면 건별 투자 금액은 내가 지정을 못해요. 예전에는 이게 지정이 됐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근데 이게 100만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7%에서 10% 정도 안정적이고,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을 저는 추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7에서 10% 정도. 예전에는 이제 아까처럼 A부터 뭐 등급이 쭉 있었잖아요. 그 등급을 체크할 수 있도록 자동 투자 기능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고, 이 퍼센트가 그런데 7에서 10% 정도 되면 A 등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A 등급이면서 안정적인 걸 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7에서 10%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월 수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예전에는 초반에는 P2P 업체가 어떤 업체고 내가 이 상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도 수익률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로 예전보다는 길이를 늘린 거죠. 예전에는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안 넘도록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펀딩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상품 투자하는 걸 들어가면, 요즘은 예전보다 마감이 빨리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 괜찮은 물건들은 들어가면 다 마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0.1초만 늦어도 바로 마감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돼서 저는 자동 투자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면은 나중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투자하는 상품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상품 분석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투자 요약이라 해서 이거는 2순위 부동산 담보 채권이다. 그러면 2순위라고 하면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그 내용들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2순위가 되면 나는 1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돈을 내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연이율은 8.2%고 12개월이고, 그리고 LTV는 55%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상한 대출 예정 금액 예정 일자가 11월 11일이고 지연될 경우 만기 변동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근저당 설정, 2순위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보면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돼 있다. 그리고 남삼일 6호선 이태원역 위치에 있다. 이런 학교를 가지고 있는 학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6호선 이태원역에 위치하여 수도권 이용이 편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보면.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담보를 비중으로 하지만 대단지면서 역세권이면 조금 더 이게 이제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돈을 경매로 넘어가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회수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길 확률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역세권이라는 대단지는 작기 때문에 그런 여부도 한번 보시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 정보를 보면 이제 토지 면적이 얼마고 건물 전용 면적이 얼마고 그다음 담보 가치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시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요 금액을 못 믿어오면 KB라든지 아니면 한국감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 금액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등급은 A 등급이죠. 저는 A 등급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이 별 5개 중에 4개입니다. 왜냐하면 A1이 있거든요. A1보다는 상위 등급이 아니라서 별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수익성이나 시장성 면도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등급 이제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해서 근저당에 대한 거 등기부등본이나 경매 정보 같은 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부동산 권리 분석을 변호사가 나와서 해놨습니다. 보통 제가 테라펀딩 때까지 보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시세 차익이랑 제가 견주어 봤을 때 그게 그러니까 P2P 테라펀딩에서 빌려준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거의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상품 분석해 봤을 때는. 오늘은 이제 테라펀딩에 대해서 했는데, P2P 업체 중에 제가 2016년도에 2017년도에 2019년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P2P 업체는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생각이 어떻냐면, 저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되게 중요한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금 보장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남들의 소문이나 얘기만 듣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만약 누군가가 재테크 전문가든 지인이든 누군가가 추천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그 내용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저는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체감을 해보시고, 이거는 맞다 아니다, 그 부정적인 시선이 맞다, 긍정적인 시선이 맞다, 그걸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재테크는 처음에
그 상품을 분석하는 공부 능력, 내가 이걸 얼만큼 알고 있느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수익성만 잡는 게 아니라 안정성도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그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실전에서 투자를 해보면서 체감을 하고 느끼면서 그게 진짜 재테크 공부가 되지 않나. 그걸 해보고 해봤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P2P 투자를 이때까지 손해본 적도 없고, 저는 저한테 많이 이렇게 이익을 창출해 줬던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과 안정성 면을 동시에 같이 가져가면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 P2P 업체만 잘 선정하신다면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구글로부터 100명이라는 축하 메일을 꼭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